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0번째 시간 물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방울 참 아름답죠? 물이 없다면 생각하기도 싫죠? 생명의 온천인 물입니다. 자, 물의 성질은 뭘까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모든 그릇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죠. 어때요? 물로 되었다가 얼음으로 됐다가 기체로도 변하죠.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물, 공기와 더불어 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하며 특히 사람이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질이다. 상온, 평상시의 온도에서는 투명한 액체이나 섭씨 0도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100도 이상에서는 수증기로 변한다. 이 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물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물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수력 발전, 전기를 일으키는 것도 물이고요. 수해가 났을 때 엄청나죠. 집도 다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막 떠내려가고 둑이 무너지고 해일, 태풍이 일어날 때, 해일에 의해서 물이 밀려들 때 어때요? 모든 게 다 떠내려가죠. 지진, 해일 엄청 무섭죠.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바위를 다 뚫어버리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 뭐죠? 네, 바로 물입니다. 자, 노자, 동양의 철학자 노자 선생님께서는요, 노자 도덕경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상의 선, 가장 좋은 것. 선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은 항상 낮게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겸손하다. 막히면 돌아갈 줄 아니까 지혜롭다.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포용력이 있다. 어떤 그릇에나 담기려는 융통성이 있다. 바위도 능히 뚫는 끈기가 있다. 인내력이 있다. 폭포도 두려워하지 않죠. 용기가 있죠. 흘러 바다를 향해 가요. 큰 뜻을 품고 가죠. 대의가 있다.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큰 일을 품고, 큰 뜻을 품고 산다면 정말 물처럼 사는 것,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산골짜기 흐르는 물도 정말 아름답죠? 산골짜기 흐르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네 천자예요. 가운데 있는 방울방울 이게 바로 물방울이죠. 산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네 천자입니다. 자, 네 천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하천, 천변, 왕숙천, 굴포천, 내린천 등이 있죠. 자, 지금 보이는 거는요. 물이 이렇게 휘돌아가고 있죠. 안동의 하회마을처럼요. 이렇게 물이 돌아서 가죠. 그러면 그 퇴적물이 쌓입니다. 이처럼 물이 돌아서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자가 바로 물하입니다. 물길이 흘러 돌아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물하자입니다. 삼수변하고 가이가가 더해진 거죠. 물하자, 황하의 여러 지류가 구부러져 곡선으로 얽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자입니다. 황하가 정말 길죠. 구부러져 곡선으로. 요즘에는 거의 반듯하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황하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월락을 형성하며 살았대요. 기후가 따뜻하고 토지는 부드러워 경작하기에 편하고 삶의 안락함을 제공했으나 물살이 세고 자주 범람하여 물길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언덕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죠. 물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우면서도요, 홍수가 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물이에요. 자, 물하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하수. 하수구 물이 아니에요. 하수구 물은 아래하 물수고요.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황하강, 황하, 백년하청. 고사성어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100년 동안 기다려도 물이 맑아질 리가 없다. 황하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하, 강을 건넌다. 대하, 큰 물을 말해요. 이 물하는 되게 긴 강을 뜻합니다. 물숫자도요, 계곡물을 흘러가는 물 모양을 보고 번떠서 만든 글자예요.
산수, 상과 물, 수도, 생수, 정화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우물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조상님께 빌으면서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정화수에 물 떠놓고 빈다 그러죠. 우물정 빛날화 정화수입니다. 강물이 흐르죠?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는 강이라 그래요. 물이 흘러가는 모양에서 만들어낸 게 강이고요. 이 장인공은 소리를 나타내고 앞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아주 많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 했고요. 강가를 강변, 한강, 한수환인데요. 한강한이라고도 해요. 큰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낙동강, 물 이름 낙이죠. 여기 물 이름 낙에다가 풀초가 들어가면은 낙엽 할 때 그죠. 꽃 풀이 떨어지는 걸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낙엽이라 그러죠. 떨어질 낙자인데요. 물이 떨어진 걸 낙수. 이게 없으면은 물 이름 낙동강, 경상남도에 흐르고 있죠. 금강, 강하, 물강, 무라는 두 개 비슷한 자입니다. 그럼 물강 반대는 뭘까요? 물강 반대는 매산이에요. 매산. 산은 높죠. 강은 아래죠. 낮죠. 그래서 물강 반대는 매산. 매산 반대는 또 내천도 되고요. 물하도 되고요. 바다도 돼요. 산은 높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강이 아주 길게 흐르죠. 이렇게. 지도에는 짧게 보이지만 굉장히 길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여기 바로 냇물이 산골짜기의 계곡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죠. 그래서 강물이 길게 흘러가는 것을 길령이라고 그래요. 영원하다, 길다, 멀다. 자, 중국의 황하강은 아주 길어서 길이 다시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합치기도 하여 끝없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자가 바로 길령입니다. 영원하다. 영원, 길령 모론, 뜻이 두 개 비슷합니다. 영면, 길게 잠자다. 돌아가신 거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길게 오래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자버리는 거죠. 영결식, 이별할 결 법식. 죽은 자를 이해한 마지막 예를 올리는 게 바로 영결식이고요. 영속, 길게 이어진다. 이을속. 이을속 보면 여기 앞에가 실사가 있죠. 이 실사, 실로 길게 이어진다. 이을속, 연속, 계속. 할 때 이을 속자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영영 안녕이다 할 때 길령에서 영영이란 말을 쓰죠.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헤엄치고 있죠. 헤엄칠 영자입니다. 삼수변의 길령. 이게 앞에 있는 물이 뜻을 나타내고 길령이 소리를 나타내서 형성문자입니다. 삼수변과 길령이 합쳐져서 헤엄칠 영이고요. 헤엄칠 영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수영, 배영, 저병, 평영. 저병은 나비처럼 하는 거고 배영은 배를 위로 대고 등이 아래 물에 닿게 하는 것이 배영이고 평영, 평평할 평 나비죠. 등배자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죠.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몸을 구부리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순할순자예요. 냇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그 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 순을 한번 귀자 할 때 설명 한번 했었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한다. 우리 나이에 60이 되면 세상의 이치를 누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쉽게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 나이 60을 이순이라 그럽니다. 원순, 따뜻하론 순할순, 순하다. 순서, 차례서자. 순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질서를 지켜서 차례를 지키는 거 순서죠. 수순을 밟는다. 순서 차례차례로 한다. 순차적으로 한다. 다 순서를 차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할순자예요. 순할순은 순하게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10강 물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떠 만든 상형자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쉽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